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참고인,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 누구나 특검의 별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다른 특검법에 의한 다른 특검의 수사에서는 오히려 한 집권 세력의 장관이 종교 조직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범죄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경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 규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합니다. 특검법은 특검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제6조 3항은 공소가 제기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사건에 관련 사건의 인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7조 1항은 공소가 제기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사건 그 자체에 대한 이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검법 규정에 따르면 특검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이나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인계 또는 이첩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검찰에게는 특검의 인계 또는 이첩 요구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첩 또는 인계가 이루어지면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소유지권자가 검사에서 특별검사로 변경됩니다. 공소유지를 누가 하느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러한 변경은 오로지 특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검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특검에게 마음대로 법원의 관할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합니다. 특검법 19조 1항은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이첩 요구는 특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첩 요구에 따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공소유지권자가 변경되는 것도 모자라 법원의 관할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규정으로 인해 사건이 이첩이 되어 관할이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특검법의 규정 체계상 6조 3항의 인계는 특검 수사 대상 각 사건의 관련 사건을 넘겨받는 규정이고 7조 1항의 이첩은 특검 수사 대상 중 공소유지 중인 각 사건 자체를 넘겨받는 규정입니다. 즉 인계와 이첩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특검법 6조 3항에 따른 인계 요청을 하였음에도 검찰은 특검에게 7조 1항에 따른 이첩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특검법은 그 자체로도 위헌이지만 특검법에 따르더라도 특검은 위헌인 법률에도 따르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여 이첩받아서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제한 없이 확장될